식당 한가운데 시어머니 정자가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내 엄마는 왜 그렇게 쉽게 이혼했냐? 며느리 소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김 사장의 말 한마디에 정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근교의 오래된 주택가, 낡은 담장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2층 양옥집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소파에 앉은 68세 이정자는 손끝으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면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는 늘 무언가 불만스러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정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탓인지 주름 사이사이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에서는 여전히 옛세대 여성의 엄격함이 느껴졌죠. 정자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싫은 일은 없었거든요. 부엌에서는 며느리 윤소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2세의 소영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왔죠. 도마 위에서 물을 썰어내리는 칼날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 사이사이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늘 부담스러웠거든요. 소영의 얼굴은 세월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때는 밝고 활기찼던 모습이 어디 갔는지 이제는 조심스럽고 위축된 표정이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입꼬리에는 항상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랫동안 삼켜온 서러움이 숨어 있었죠. 소영은 시집살이를 시작한 이후로 줄곧 고분고분한 며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멸감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니까. 특히 소영의 친정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뒤틀렸죠. 이혼한 집안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거실 한쪽에서는 대학생 손자 민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22세의 민호는 이런 집안 분위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날카로운 말투와 엄마의 조용한 침묵 사이에서 자라온 지 오래였거든요. 가끔은 답답했지만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기도 어렵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편했습니다. 민호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 때문인지 성격이 조용한 편이었어요. 친구들과 있을 때는 밝고 활발했지만 집에서만큼은 늘 조심스러웠죠.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며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집안에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소영이 끓인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갓 지은 밥의 고소한 향기가 어우러졌어요. 정자는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음식 냄새는 괜찮네. 속으로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저녁때가 되자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죠.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정갈하게 준비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정자가 숟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내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대?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은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죠. 그냥 건강히 지내고 계세요. 참 신기하긴 해. 그렇게 쉽게 이혼하던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아간다니. 정자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저 집안 성질을 닮은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성질부터 내는 것 보면 말이야.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젓가락만 움직일 뿐이었죠.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정자는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내 엄마가 이혼할 때 내가 몇 살이었대? 15? 그 나이에 아버지 없이 자란 애가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될 리 있겠어. 이번에는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죠. 내 엄마는 왜 그렇게 쉽게 이혼했대? 그래서 너도 저 집안 성질을 닮은 거 아니냐? 정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영이 자리를 뜬 후 식탁에는 정자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상처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처라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날 저녁도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불편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던지고 소영은 그것들을 고스란히 삼키며 참아냈어요. 민호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식사를 마친 후 소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자는 거실에서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며 정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집도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며느리가 좀 더 나았다면 말이야. 하지만 정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 주말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잠을 잔 민호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정자와 소영은 이미 아침을 마친 상태였어요. 정자는 소파에서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고 소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민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런 날에는 바깥 구경이라도 해야겠다. 소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할까요? 민호도 집에 있는데. 정자는 신문을 접으며 소영을 바라봤어요. 외식?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되겠네. 어디 갈 건데? 동네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 어떨까요?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다던데. 소영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외식 제안을 한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겠어. 그럼 점심때 가자. 민호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오랜만에 집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도 기뻤지만 할머니가 외식 제안을 받아준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평소에는 집밥이 최고라며 외식을 꺼려 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정자는 동네 풍경을 둘러봤어요. 여기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이런 음식점들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카페와 음식점들을 보며 혀를 찼죠.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건물의 외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꽤 번듯하네. 요즘 음식점들은 다 이런 식으로 꾸미는 모양이야.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3층짜리 건물 전체가 음식점으로 꾸며져 있었죠. 1층은 한정식집, 2층은 카페, 3층은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특정식으로 3분 드릴게요. 소영이 말하자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괜찮은 것 같네. 메뉴판을 보며 중얼거렸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과 함께 나온 불고기와 생선구이를 보며 정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음식 솜씨가 나쁘지 않네.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못하지만. 칭찬인지 타박인지 애매한 말이었지만 평소보다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밝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기뻤어요. 할머니, 불고기 맛있죠? 정자는 고기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편이네. 요즘 음식점들 치고는 간이 세지 않고,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갑자기 소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소영아, 내 엄마는 요즘 뭘 하고 산대? 혼자 사는데 돈벌이는 하고 있고? 소영의 젓가락이 멈춰섰습니다. 엄마는 그냥 소소하게 지내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계속 캐묻기 시작했죠. 소소하게라니? 이혼한 여자가 혼자 살면서 소소하게 살 수 있나? 분명히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을 텐데.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굳이 즐거운 식사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안 하세요. 그냥 집에서 지내시고. 집에서만 지낸다고? 그럼 돈은 어떻게 살고? 이혼할 때 위자료라도 많이 받았나?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죠.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하지만 정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이혼한 집딸을 며느리로 들인 게 내가 실수였지. 사돈댁은 어디서 뭐하고 산대? 이때 민호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여기서 왜 이러세요? 하지만 정자는 손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어른들 얘기해. 소영은 눈물이 글썽글썽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어머니, 제발. 하지만 정자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엄마같이 이혼한 여자들은 다 그런 거야. 남편 있을 때는 떵떵거리다가 혼자 되니까 쪼그라들지. 그래서 너도 그 성질을 물려받은 거고. 정자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년 여성이 일어나서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정자 씨 아니세요? 정자는 깜짝 놀라며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님? 김 사장이라고 불린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네요.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그리고 소영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이분이 며느리분이시군요. 그럼 윤은주 씨 딸이시겠네? 소영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계속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건물도 은주 씨 건물이고 저희 회사 건물도 은주 씨 것이거든요. 부동산 투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 사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윤은주 씨요.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건물주세요. 혼자서 부동산 사업 시작해서 지금은 건물만 서너 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소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온 이혼녀 사돈이 사실은 이 동네의 건물주였다니. 김 사장은 상황을 모른 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은주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요. 이혼하고 혼자 딸 키우면서도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하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소영에게 말했죠.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요. 김미경이 안부 전한다고. 김 사장이 자리로 돌아간 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충격받은 표정과 엄마의 당황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혼했다고 무시했는데 어떻게 내 며느리 집안이 건물주라니. 내가 무슨 꼴을 당한 거야. 김 사장이 떠난 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온 소영의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유명한 건물주라니요. 정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윤은주가 건물주라고? 이혼한 여자가 어떻게? 하지만 김 사장의 말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게다가 이 식당이 들어있는 건물까지 소영 어머니 소유라고 했으니까요.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일이 이렇게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는 평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적당히 살고 있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민호는 두 어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니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외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내 엄마가 정말 건물주라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고 떨려 있었어요. 소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니? 내가 몰랐다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소영은 손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셔서 그냥 작은 가게 운영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가게라고? 건물 서너 개를 가지고 있는데? 김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혼 후 혼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내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던 거야?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아빠 돌아가신 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 사신다고 하시더니.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소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도 방금 알았어.
사실 소영도 어머니의 사업 규모를 정확히 몰랐거든요. 정자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이 소영과 그 어머니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혼한 집딸, 사돈댁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쪼그라들었을 것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이고. 정자는 젓가락을 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해온 건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소영은 시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머니의 일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거죠. 정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집에 가자. 하지만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정자는 지갑을 꺼내면서 머뭇거렸어요. 이 건물이 소영 어머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계산하기가 어색했거든요. 내가 사돈한테 돈을 내는 셈이네.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을 때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말했어요. 건물주 따님이시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세요. 김 사장이 미리 이야기한 모양이었어요. 소영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산할게요. 하지만 종업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건물주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가족이 오시면 절대 돈 받지 말라고. 정자는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소영 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런 배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은 그분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세 사람은 결국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정자는 발걸음이 느려졌고 소영은 시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함을 견디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괜찮다. 그냥.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소영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한숨을 쉬었고 민호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자는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소영 어머니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게다가 그분이 이렇게 성공한 분이라니. 더욱 부끄러운 것은 소영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집딸, 친정 없는 며느리 같은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영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제야 깨닫게 된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꼈거든요. 부엌에서는 소영이 찻잔을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성공을 알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무시를 혼자 감당해 왔는데 사실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민호는 거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의 충격받은 모습, 엄마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외할머니의 숨겨진 성공담까지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뒤바뀐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정자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지난 일들을 반성했어요.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윤은주 씨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건물주다. 혼자서 부동산 사업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자신이 소영과 그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이혼한 집딸을 며느리로 들인 게 실수였다. 사돈댁은 어디서 뭐하고 사느냐는 식으로 무시했던 기억들이 가슴을 찔렀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자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에 시달렸고 평소보다 늦은 오전 9시에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을 때 소영은 이미 아침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만 까닥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차갑게 얘기해줬을 텐데 오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영도 어제 일로 인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성공한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평소 엄마는 그냥 작은 일 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며느리로 시집간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제 일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식사 중에 정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내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신 거야? 소영은 젓가락을 멈추고 생각해 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빠 돌아가신 후에 뭔가 하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럼 너도 몰랐다는 거네? 정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만 모른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되었거든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소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마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런 것 같아. 엄마는 항상 조용히 사시는 분이야. 그날 오후 정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알게 된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 동네에 사는 최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자 씨 아니세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 여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그런데 며느리분 어머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네, 뭐가요? 아, 아직 모르세요? 우리 동네 한정식집 있잖아요. 그 건물이 며느리분 어머님 거라던데. 최 여사의 말에 정자는 당황했어요. 벌써 소문이 났구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그 식당 사장님이 우리 상점의 모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건물주 따님 가족이 오셨다면서. 정자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최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동안 정자 씨가 사돈 어머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겸손하신 건가?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무시해왔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최 여사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하고도 혼자 힘으로 성공하신 분이 드물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일어서며 덧붙였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인사드리고 싶어요. 최 여사가 떠난 후 정자는 벤치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였죠. 왜 그동안 사돈 자랑을 안 했는지, 왜 몰랐는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자신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소영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산책 어떠셨어요? 정자는 소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며느리가 사실은 성공한 집안 출신이었던 거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영아. 정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 일이 동네에 알려질 것 같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그동안 얘기 안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정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가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셔서 말 안 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자는 안도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을 감싸줄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동안 소영에게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외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라면서? 정자와 소영은 서로 바라봤어요. 벌써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진 것 같았죠.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자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이 그동안 소영 어머니를 무시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정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외할머니가 조용히 지내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도 말 안 했던 거라고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정자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할 테고 어떤 이들은 궁금해할 테죠. 그 모든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소영과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소영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만 까닥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영이 받았는데 동네 부인회에서 오는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영은 전화를 끊고 정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오늘 오후에 부인회에서 모임이 있대요. 참석하실 거죠? 소영의 물음에 정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랬습니다. 가면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들을 감당해야 하고 안 가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 가야지. 정자는 결국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불안했어요. 오늘은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반응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정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체면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오후 2시 정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호의적으로 인사했고 어떤 이들은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정자 씨, 안녕하세요. 길에서 만난 홍 여사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던데요? 정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자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어머, 정자 씨 오셨네요. 부인의 회장인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소문 들었어요. 사돈 어머님이 이 동네 건물 주시라면서요? 정자는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김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와, 정말 부럽네요.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질문이 바로 정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돈께서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셔서요. 소영이 알려준 답변을 그대로 했어요. 겸손하시긴. 이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 드문데요. 이혼하고도 혼자 힘으로 성공하시고 대화가 계속될수록 정자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영 어머니를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정자 씨 사돈 어머님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박 여사의 질문에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소영 어머니와 만난 지도 몇 년이 되었거든요.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거죠. 자주는 못 만나요. 정자가 중얼거리자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모시고 오세요. 우리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소영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그동안 무시해온 분을 어떻게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 더욱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건 정자가 망설이는 사이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모임 때 한번 모시고 오세요. 다들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더욱이 소영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제안까지 받았으니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임 어떠셨어요? 정자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소영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소영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것, 다음 주 모임에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것까지. 소영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엄마께 말씀드려야겠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는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고.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동안 딸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충분히 느꼈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친구들이 외할머니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뵐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정자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민호야, 너는 외할머니랑 어떻게 지내니?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할머니 정말 좋으세요. 저 어릴 때부터 잘해주시고 공부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자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손자는 외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분을 무시해왔던 거죠.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식사 후 정자는 혼자 방에 들어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동네 사람들의 기대, 소영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체면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어요.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영과 그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체면을 중시하던 자신이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여 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정자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소영도 자신의 방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난 일들을 숨길 수도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영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더욱이 다음 주 모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정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소영아, 내 엄마께 연락해봐. 내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요? 엄마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 집에 모시고 싶다고. 정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실제로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 긴장되었거든요.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동안의 상황을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자세히 말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께 전화드려 볼게요. 그날 저녁 소영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윤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냥 지내지. 소영아, 너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시어머니께서 엄마 뵙고 싶어 하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은주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정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소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집에도 모시고 싶다고 하시고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복잡한 상황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알겠다. 언제로 할까? 이번 주말 어떠세요? 토요일 오후에. 소영이 제안하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 가마. 전화를 끊은 후 소영은 정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엄마께서 토요일 오후에 오신대요. 정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토요일이 다가오면서 정자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집안을 여러 번 둘러보며 정리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도 고민했어요. 소영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내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야? 엄마는 특별히 가리시는 건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해먹는 음식 좋아하세요. 소영이 대답하자 정자는 메뉴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윤은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은주의 모습은 생각보다 당당하고 품이 있어 보였죠. 안녕하세요, 사돈. 은주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은주의 모습을 보며 정자는 새삼 놀랐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소영이 차를 내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바쁘시죠?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괜찮고? 민호도 외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외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은주는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야, 많이 컸네. 공부는 잘하고 있고? 정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은주와 손자의 자연스러운 관계, 그리고 딸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학교 생활, 소영의 근황 등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죠. 사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자는 용기를 내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사돈께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정자의 어색함을 눈치챘습니다. 네,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정자는 이미 그 작은 일이 어떤 규모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소영이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이 말에 정자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은주가 딸을 생각해서 조용히 지낸 것이었군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배려도 모르고 무시하기만 했던 거죠. 소영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자도 정성스럽게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놓았어요. 은주는 음식을 보며 감사 인사를 했죠.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조금씩 늘어났네요. 정자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운이 좋아서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혼자서 이 정도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생각하니 존경스러웠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힘든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정자는 점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그동안 얼마나 무시하고 깎아내렸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해서 좋았어요. 정자는 아쉬운 마음에 물었어요. 벌써 가시게요?
네, 일이 있어서요. 은주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현관에서 은주를 배웅하며 정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다음에도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죠. 은주가 떠난 후 정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은주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정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비아냥대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지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화요일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자는 젓가락을 놓고 소영과 민호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소영아, 민호야. 정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은 정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집중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특히 소영이에게 많이 미안했다. 정자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 일도 그렇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도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시어머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자가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다. 끝까지 들어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해왔는지 알겠어. 정자는 깊게 숨을 쉬고 계속했어요. 내 엄마를 이혼했다고, 친정 없는 며느리라고 무시하고, 너한테도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줬지. 정말 미안하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견딜 수 없더라.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게 되신 거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정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야, 너한테도 미안해. 엄마 앞에서 외할머니 흉보고 너한테도 상처가 됐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소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자는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일로 상처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체면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 소영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죠. 민호가 티슈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정자와 소영은 손자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영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정자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해주세요. 진심으로 대해주시면 돼요. 내 엄마한테도 제대로 사과해야겠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정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마음 넓은 분이세요.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소영도 마찬가지였죠.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정자는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 엄마께 다시 연락해봐. 내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소영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소영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께서 다시 뵙고 싶어 하세요.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는데.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언제든 좋다. 목요일 저녁 은주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자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죠. 거실에 앉은 은주를 보며 정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정자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돈을 이혼했다고 무시하고 소영이한테도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은주는 조용히 정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돈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정자가 손을 저었어요.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사돈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혼자서 소영이 키우시면서 사업까지 성공시키시고 정말 존경합니다.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돈, 과찬이세요. 정자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일 용서해 주세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돈,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정자는 은주의 관대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소영과 민호는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긴 갈등과 오해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죠. 그런데 사돈, 다음 주에 동네 부인회에서 사돈을 뵙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면 함께 가실래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함께 가요.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정자는 은주에게 정중하게 대했고 소영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죠.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고 힘든 시간을 거쳐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은주와 함께 동네 부인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사돈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모임이죠? 소영이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사돈과 함께 가기로 했어. 긴장되긴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오후 2시 은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는 옷차림으로 나온 모습을 보며 정자는 새삼 감탄했어요. 역시 성공한 사업가다운 품위가 느껴졌거든요. 사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정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동네 분들 뵙는 것도 좋죠.
두 사람은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자는 은주에게 부인의 멤버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박 여사는 회장이시고 김 여사는 목소리가 좀 크시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에요.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자와 은주가 함께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어머, 정자 씨. 그리고 이분이 사돈 어머님이시군요.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은주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김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자 씨가 자랑을 안 해서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네요. 정자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사돈께서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셔서 말씀 안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죠. 이 여사가 은주에게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은주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부동산 관련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니요. 이 동네에서 유명하시잖아요.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런 성공을 이루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생활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은주의 겸손하면서도 지혜로운 말들에 부인들이 감탄했어요. 정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그런데 정자 씨, 이렇게 좋은 사돈 두시고 왜 그동안 자랑 안 하셨어요? 김 여사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사돈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었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은주가 정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서로 잘 알게 됐으니까요. 이 모습을 본 부인들은 감동했어요. 와, 정말 화목하시네요. 이 여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와 은주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체면도 섰고, 정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체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은주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과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소영이 물었고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좋았어. 사돈께서 모든 분들께 인사도 잘 해주시고 민호가 외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할머니랑도 친해지셨죠? 은주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정자는 은주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사돈, 자주 오세요.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은주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소영은 이런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 정자는 은주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사돈,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혼자서 소영이도 키우시고 사업도 하시고 처음에는 힘들었죠. 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정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이제 소영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해준 만큼 더 잘해줄게요. 고마워요, 사돈.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소영이가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은주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정자는 소영과 민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 엄마를 내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지낼게.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호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며칠 후 정자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사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혼자서 딸 키우면서 사업도 성공시키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따뜻한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정자가 은주에게 반찬을 권하고 소영이 편안하게 웃으며 민호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민호가 말하자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체면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구나.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은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소영이 덧붙였어요. 정말 그래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따뜻한 저녁 식탁 위로 등잔불처럼 부드러운 조명이 비춰졌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를 거쳐 드디어 찾아온 진정한 화합이었어요. 정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들은 비로소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편견을 넘어서서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따뜻한 가정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